네, 안녕하세요. 국군의 날이 연휴에 걸려서 오늘 행사가 있었죠. 예, 그것에 빗대어 가지고 이 국군의 날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은 양양에서 1950년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한 날이고, 저렇게 보면은 한미동맹의 서명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또 현충일은 노르망디 상륙일이에요. 6월 6일.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어떤 우남 이승만의 짓궂은 수수께끼인데 그걸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미동맹의 특징 한번 살펴보고, 그게 이 자주국방 그리고 전작권과 관련돼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전만큼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보고반 데 없어. 보고반 데 없어. 예,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께서 그런 말씀 하실 때 처음엔 보고반대. 그래서 보고반대가 뭔가 했더니 보고 배운 데가 없다. 그 말씀이더라고. 이 사람이 비전, 눈높이만큼 크죠. 네, 눈높이만큼 큽니다. 네. 1953년에 세계에서 가장 비참했던 나라죠, 우리가. 그때 미국은 세계 최강 완탑 국가이죠. 그런데 오늘,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평등한 군사동맹이에요. 게다가 이날이 38선을 돌파한 날이기 때문에 이걸로 정했다라는 게 공식적 설명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38선을 돌파한 날에 한미동맹을 서명한 거예요. 38선 돌파일에 맞춰서 한미동맹 서명일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군의 날은 38선 돌파일이기도 하고 한미동맹 서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감각은 다른 데서도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국군의 날이 정해진 것도 아마 1956년이고요. 현충일이 정해진 것도 1956년입니다. 이 현충일은 6월 6일, 이건 명확합니다. 이건 노르망디 상륙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참으로 비참하고 가난했던 그런 상황인데, 우남 이승만과 우리 선배 세대들이 그 눈높이가 세계사적인 거예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자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원도 양양에서 38선을 돌파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38선 앞에서 군인이 멈칫하고 있으니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돌파하세요. 그래가지고 돌파가 일어난 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이 정해진 그 기록에 의하면 강원도 양양의 38선 돌파를 기념해서 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공식 설명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그럼 한미동맹을 1993년 10월 1일에 워싱턴에서 서명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에 맞춰서 서명했지? 그냥 그게 우연의 일치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한미동맹 마지막 조항, 한미동맹은 굉장히 짧은 문구예요. 6개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 6개 조항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그 내용이 확정되어 영어와 한국어 각 2부씩 작성됐다. Done in duplicate at Washington in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this first day of October 1953.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우남이 한미동맹을 서명을 할 때 이 38선 돌파일을 찍어서 서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랑 서명 언제 할까요? 우남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생각해 본 다음에 10월 1일 날 하자. 38선 돌파일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한미동맹에다가 북진 통일 혹은 북한 자유화라는 의지를 불어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야, 그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무 기록에도 없는데. 우남의 행적 중에 기록에 없는 게 한둘입니까? 예를 들어서 얄타에서
미국이 한반도 전체를 포기했다. 1945년 2월에. 그거 우남이 3월이면 충분히 알아요. 그럼 우남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야, 너들 미쳤냐 하고 울고불고 뛰어다녔을 거예요. 그 8월 15일 날 38선 거질 때까지. 거기에 관한 기록 하나도 안 남아있거든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남이 그 기록이 없는 게 많아요. 그 행적에. 근데 우남이 이런 짓궂은 상징, 짓궂은 수수께끼를 좋아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안중근 의사의 먼 친척 되는 전라남도 장흥에 사는 분이 우남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중근 의사의 먼 친척 되는데 그 안중근 의사의 사당을 전라남도 장흥에 모시고자 합니다. 편액을 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우남이 워낙 이제 글을 잘 쓰니까 한문을. 예. 서예를 잘해요. 우남 시원시원하죠. 그 우남이 그 사당에 그 말하자면 편액을 줬는데 그 편액이 걸작이야. 해동명월. 네, 해동명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뭐 바다를 탁 바라보고 해동 참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우리 그 조선 땅을 가르치는 그 말이지. 그 해동에 밝은 달이 떴다.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이제 순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절대 순진한 소리가 아닙니다. 해동 명월은요. 해월을 가리킵니다. 이거 한문 하는 분들은 이런 종류의 그 상징, 숨겨서 뜻을 표현하는 거. 바다 해자, 달월자. 해월이 누구죠? 동학 이대 교주죠. 네, 최시영. 네, 동학 이대 교주죠. 동학 주류고 범뽕기. 저는 뭐 아주 개 양아치들이라고 보는데 전봉준, 손아준, 김계남 주저앉혔죠. 그러다가 시세에 떠밀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을봉기를 하게 되죠. 주류가.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해월을 한 거예요. 해월을 왜 했겠냐? 이게 이제 수수께끼인데요. 아시다시피 안중근 의사는 집안이 황해도의 토호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총 쏘는 사냥꾼들 사병을 길렀어요. 산포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 타고 그랬던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안중근 의사하고 우남하고 알만한 사이예요. 왜 그러냐? 같은 황해도고 뭐 직접 알지는 않아도 누구네 이렇게 알만한 사이예요. 같은 황해도입니다. 그리고 연배가 비슷해요. 네. 안 의사가 1894년 동학 터졌을 때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우남이 1894년 동학 터졌을 때 19살이에요. 만으로. 1875년생이니까. 이 안 의사가 워낙 성격이 활달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그래서 뭐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동학 그 농민들을 사냥하러 다녔어요. 포수들과 같이 사병을 조직해서. 20이 안 된 나이일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안중근이라는 그 존재는 동학과는 굉장히 안 맞는 존재예요. 적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최소한. 저는 우남이 그런 안 의사의 젊은 시절에 행적을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남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안타까운 케이스거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을 텐데 테러, 암살의 길로 들어선 안중근이나 그 다음에 궁궁을 부적 붙여가지고 농민들이 튀어나가게끔 한 최시영이나 안타까운 케이스죠. 둘 다. 예. 그래서 안중근 사당에다가 최시영을 같이 엎어준 거예요. 제가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한문을 하고 고전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짓궂은 수수께끼가 저는 많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에 서명을 하게 됐어. 이제 워싱턴 날아가서 변 장관이 서명한대. 오케이. 서명이 2번 있었습니다. 조인식이. 8월 초에는 서울에서 있었고요. 워싱턴은 이제 확정이 돼서 서명한 거예요. 그 서명을 하러 가는데 변 장관이 서명을 하러 갈 때 날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제로 잡을까? 양양에서 38선을 돌파한 날로 잡아. 예.
그래서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이중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양양에서 38선 돌파한 날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동맹, 한미군사동맹 서명일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가끔씩 짚어드렸는데 오늘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미동맹은 미국의 유일한 양국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미국의 양국 군사 조약은 지금 4개만 남아 있습니다. 양국은. 나머지는 여러 나라랑 같이 맺은 블록이지 미국이 두 나라 사이에 맺은 건 4개밖에 없어요. 군사 조약이. 하나는 필리핀과 맺은 거, 다른 하나는 일본과 맺은 거, 또 다른 하나는 영국과 맺은 거, 나머지 하나가 한국과 맺은 겁니다. 저기 1954라고 한 거는 서명 기준은 1953이고요. 비준 기준은 1954 2월 초입니다. 그래서 비준 기준 1954라고 해놓은 겁니다. 뭐 서명 기준 해도 되고 비준 기준 해도 돼요. 미국 필리핀은 1951년에 맺은 상호 방위 조약인데 방위 의무가 뭐 별도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위 의무라고 하면 지역이 정확하게 픽스 돼야 되거든요. 그게 별도의 픽스가 없어요. 다음에 미국의 주둔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필리핀에 기지 제공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지의 용도도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제가 필리핀 미국 사이의 상호 방위 조약을 읽어보면 그거는 2년 전에 적화된 중공을 향해서 야, 너 여기 해남도에서 필리핀까지 한 1000km 남짓한 거 아는데 너 헛생각하지 마. 여기 우리 나와바리거든.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게. 이 까닭에 1990년대 초에 미국이 필리핀에서 에이 더럽다. 이게 뭐 그 기지 사용료를 뭐 가지고 뭐 사람을 막 진을 빼고 말이야. 이게 뭐 그렇게 치사하게 놀아. 그래가지고 그때 클라크 공군기지, 예, 스빅만 해군기지를 다 방을 뺐죠. 그러나 여전히 상호방위조약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 기지는 방위조약에 규정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다릅니다. 여기 좌빨 애들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 그러잖아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자동적으로 한미동맹이 깨집니다. 여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미국과 일본은 이제 안보조약의 버전이 2개죠. 1951년 안보조약은 여기에 방위의무라 그러면 일본의 미국에 대한 방위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방위조약이면은 그 방위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필리핀은 방위의무는 있는데 그게 잘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일본은 아예 방위의무가 없어. 일본은 미국을 방위해 줄 자격이 없어요. 차위되니까. 그런데 미국한테 주둔기지 내줘. 미군 주둔해요. 미국이 일본 지켜줘. 그 대신에 기지 용도가 일본뿐만이 아니라 역내 안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51년 안보조약이나 60년 안보조약 비슷한데 뭐 왜 2줄 했어? 네, 2줄 해야 됩니다. 왜냐? 51년 안보조약에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굴욕적 조건들이 들어있어요. 일본한테. 60년이 돼서야 좀 제대로 된 안보조약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편 1958년에 맺어진 미국 영국의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거는 기술조약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일단 진짜 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필리핀 2개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주둔과 기지가 정의되어 있고 방위 의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거 한국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 평등해요. 그래서 한국이 태평양 쪽에 미국 영토가 침공당하면 자동 참전해야 됩니다. 괌, 하와이, 알래스카, 서부 해안. 중국이 뭐 괌 공격하겠다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뭐 극초음속 미사일, 하와이 공격한다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중국이 만약에 뭐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랑 싸웠다 그러면 우리가 참전할 의무가 없는데 중국의 괌을 공격하고 하와이를 공격하고 알래스카를 공격하는 순간 우리는 자동 참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이랑 싸우기 싫고 대만 먹으려면 미국을 괌과 하와이를 공격하지 않고 미국과 싸워야 돼.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겠죠. 예. 자, 일본, 필리핀, 영국 케이스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필리핀은 주둔 의무가 없고 기지 제공 의무도 없고 막연한 상호 방위를 천명한 상태고요.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니라 안보 조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미국을 위해서 방위에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방위가 아니니까 자기 방위밖에 못해요. 미국을 위해서 방위에 나선다 그러면 자기 방위가 아니잖아요. 셀프 디펜스가 아니잖아요. 자위대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위대가 군대가 아닌 이유는 남의 나라를 위해서 방위를 같이 할 자격이 없어요. 집단 안보를 할 자격이 없어요. 따라서 무슨 아시아 나토를 만든다. 웃기는 소리예요. 아시아 나토 만들려면 한국에서 문제 생겼을 때 일본 자위대가 와서 제주도군 뭐 서해에 와서 싸워줘야 되잖아. 일본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자격이 없어요. 미국이 일본을 새롭게 디파인해 주지 않으면 그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국제조약에서 정해진 거라 그거 문질르기가 쉽지가 않아. 게다가 주일 미군 기지는 일본 방위뿐 아니라 영내 방위에도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한국은 미국한테 기지를 제공하고 미국은 그거를 수락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조약이 명확하게 역내의 방위를 위해서 기지가 사용될 수 있다를 규정하고 있어요. 1951년 원래 1차 조약은 뭐냐면 굴욕적 조항이 있죠. 거기에는. 예. 그래서 대규모 소요 사태 때 미군이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동경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 미군이 출동해서 탱크로 깔아버리고 밀어버리고 판을 정리할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영국은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기술 및 잠수함 발사 핵 탄도미사일 제공에 관한 조약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국내에 잘 이때까지 많이 보지 못했던 화면이 있어요. 아마 우남 이승만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망각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여기에 이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그때 만으로 78인데 펄펄 날아다녀 그때만 해도. 한번 직접 보세요. 서울에서 있었던 8월 달에 한미동맹 가조인이 서울에서 있거든요. 여기에 이 아저씨가 널레스입니다. 널레스인데 이분이 상당히 원칙 있는 강성이에요. 강골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민주당 쪽도 왔다 갔다 했고 공화당도 왔다 갔다 했고 그래요. 그러니까 브레인으로서 상원 의원인데 브레인으로서 공화당 쪽인데 트루만 행정부의 그 냉전 정책을 깊게 관계했죠. 예. 그 공화당 상원 의원을 했고 그 전인가 그 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때 이제 국무장관을 했죠. 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밴 플리트 장군, 그 다음에 미 국무부에서는 덜레스 이 두 사람이 오늘 대한민국에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이 덜레스 장관의 후손들을 불렀죠. 예, 참 잘한 일입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네, 한번 직접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옆에 여기가 이제 변장관, 왼쪽에 앉은 분이, 코수염 기른 분이, 그래서 가조인을 하죠. 저기 우남 이승만 대통령 등장하죠. 펄펄해요. 아주 몸도 날렵하고 너무들 다 좋아서 그냥 얼굴에 다 화사하게 웃음을 웃습니다. 이게 왜 좋을 수밖에 없냐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뭐 막가는 말로 암살될 수도 있었다고요. 실제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제거 계획도 검토가 됐었으니까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한미동맹 안 해주면 나 휴전 안 해. 우리가 휴전에 서명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방공포로 석방해버리고 우리 있는 무기 없는 무기 다 들고 우리끼리 그냥 싸울게.
우리 싸울 테니까 한미동맹을 하든지 그럼 우리 안 싸울게. 그거예요. 그래서 덜레스가 그때 이제 그 중간에 많이 했죠. 왜 그러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남도 싫어하고 한국도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한미동맹이 들어서게 된 거죠. 예. 네, 참 역사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악수를 하고, 예. 저 덜레스 장관이 저로부터 몇 년 안 지나서 돌아가셨어. 한 59년쯤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워낙 강골이어서 이 양반이 그 덜레스 장관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의 굉장히 굴욕적인 그 미일 안보 조약을 1960년 버전으로 고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저 양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덜레스가 숨진 다음에야 미일 안보 조약이 개정이 됐습니다. 워낙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 저 눈 시퍼렇게 뜨고 있었을 때는 못 고쳤어요, 그걸. 지금 다들 좋아서 저렇게 활짝 웃잖아요. 저거예요, 바로. 야,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저 공산 세력과 맞설 수 있어. 이제 소련이나 중공이 겁 안 나. 바로 저 분위기입니다. 저 우남 활짝 웃는 모습 뒤에 보이죠? 그리고 저분은 나 누군지 모르겠어. 예, 우남이 활짝 웃는 모습 보이죠? 또 이 양반도 활짝 웃고 다들 이 여성분도 웃잖아요. 다들 웃어요. 이 변 장관님은 웃는 게 조금 관상이 원래 이런 식의 모양이야. 관상 갖고 뭐 타령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예. 그날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잘 나타나. 예. 예. 너무 잘 나타나요. 예. 그리고 덜레스도 아주 흔쾌하게 웃고. 예. 예. 아주 흐뭇한 광경입니다. 미국인들도 다 웃잖아요. 저 국무부 사람들. 예, 전부 다 웃고. 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저 덜레스 저렇게 건강했었는데 한 6년 만에 숨졌어요, 저 양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잊혀진 조약이랑 하나 비교를 해보죠. 미국과 중화민국 조약이 있습니다. 54년에 맺어졌고요.